그래서 이렇게 즉시 결선 투표 제도의 장점은 첫째, 경선 비용이 절약돼요. 둘째, 후보들 간의 조작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투표자들 간의 조작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후보들 간의 조작 가능성이 있고 투표자들 간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작 가능성이 확 줄어들죠. 한번 투표, 자기 선호대로 딱 투표를 해서 그 표 가지고 계산해서 결선 투표로 가는 사람 이외의 표를 전부 다 트랜스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2위 또는 3위 이 사람 트랜스포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 의한 표의 수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투표자들 간의 조작 가능성도 없고 후보들 간의 조작 가능성도 확실히 줄어들고 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비방하고 마타도아하고 뭐 대장동 뭐 몸통이라는 대장동에 뭐 저수지가 있다는 등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등 이런 말을 같은 당 내에서 할 수가 없지. 왜? 누가 나를 2위로라도 찍어줄지 모르니까. 아니 1등 아니면 다 나가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라도 다 뭘 해요. 마타도아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무슨 무슨 뭐라 그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등 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칭찬해야죠. 왜냐하면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 선호도 2순위라도 찍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 그게. 아까 봤잖아. 2순위라도 내가 많이 받아놓으면 나한테 크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나쁜 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자기 PR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깔 수는 없지. 깠다가는 왜? 2순위도 못 받을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럼 철수처럼 돼. 영희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희가 받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스턴트 런오프 보트라고 얘기도 하고 이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 투표라고도 하고 싱글 트랜스퍼러블 보트라는 게 이게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단일 단일표 이양 선거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 강남 교수가 책에 써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읽어줄게요. 강남 교수가 쓴 거를. 경선 비용은 보존이 안 되는 비용인데 결선 투표를 하려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후보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기 돈이 많거나 거액의 돈을 후원받아야 한다. 후원받으면 후원자의 요구를 따르게 되어 있고 기득권 금권 정치가 되거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당선되더라도 검찰의 노예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즉시 결선 투표는 경선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후보들의 조작 가능성이 줄어든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결선에 올라간 2명의 후보가 탈락한 후보들을 두고 지지해달라는 설득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수준에서 볼 때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자리 약속, 약점, 위협 등의 전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지금까지 들어간 경선 비용도 보전을 해주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보좌관으로 쓰겠다. 나를 지지 안 하면 약점을 검찰에 신고하겠다 등등. 탈락한 후보자가 지지했던 당원들의 뜻에 어긋나는 후보를 지지하면 당원들의 실망감,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후보자 간 조작 가능성이 그래서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후보자들이 조작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투표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선거제도는 조작 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큰 제도와 작은 제도가 있는데 가능한 한 작은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조작 가능성이란 자신이 진정한 선호대로 투표하지 않고 다르게 투표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조작 가능성이 크면 자신을 속이게 되고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권모술수가 최선의 정책이 된다. 거짓과 위장이 정치의 기본이 된다. 정치는 차선을 추구해야 안전하지 최선을 추구하다가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도 결선투표제가 단순 다수제보다는 조작 가능성이 낮지만 즉시 결선투표제도보다는 높은 제도다. 여기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즉시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도는 단순 다수제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즉시 결선제도보다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여기다 그 강남훈 교수가 쭉 썼어요.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 이해 못하겠다. 즉시 결선 투표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겠다 하면 나중에 댓글로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강남훈 교수한테 직접 사사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남훈 교수한테 좀 사사받아서 혁신을 좀 해야 돼요. 이런 혁신을 하라고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건 혁신 안 하고 그 당내 경선 제도를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가 민주당이 그 선거 제도를 전부 바꿔나갈 수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비례대표로 명단을 쭉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훈 교수한테 연락해서 강남훈 교수가 또 이재명 대표랑도 이렇게 가까이 그 기본사회,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그 기본소득과 정치제도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 강남훈 교수가 꼭 그 찾아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훈 교수의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이 두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조직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혁신해 나가는 것. 이건 조직론적 사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즉시 결선 투표제가 즉시 결선 투표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다 결정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음번엔 반드시 이것을 그 당헌 당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론장의 수기 민주주의를 거쳐서 시민의회 또는 국민발안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 내에서 먼저 하면 돼요. 공론장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그 공론장의 의사소통 이론 있잖아요. 그 책을 잘 보시고 그 공론장에서 그 수기가 충분히 일어나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그 헌법 사항이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시민의회나 국민발안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ZHZ5님, 정치인들의 후보자끼리 네거티브는 정치질을 떨어뜨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결선 투표 좋아요 이해했습니다. 아, 바로 푸른 눈님 이해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부탁의 말씀은 이 강의를 널리 퍼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
널리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국이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윤호중이라든지 또 박홍근이라든지 박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서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나라가. 민주당을 아주 망가뜨렸다고. 그거 저기 누구야 박병석이나 김진표 이런 사람들하고 그 짜고 뭘 어떻게 병립형을 한다는 둥 뭐 중을 등으로 바꾼다는 둥 아이고 내가 하도 저 박지연이 가지고 뭐 윤호중이는 뭐 비대위인데 박지연이라 같은 여자애를 데려다가 놓고 뭘 한다고 서로 싸우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큰 정당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참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 비전을 정치 민주화의 비전을 차기 총선 출마자에게 다 알려주고 그래서 합의하고 계약서를 써서 당선되면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엔 더 짧게 하겠습니다. 핵심만 골라서 하는 걸로 하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민주화에 이어서 경제민주화, 전략적 선택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